어느 작은 오두막집에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오두막집 앞뜰에는 두 그루의 장미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한 그루에서는 흰 장미가, 다른 한 그루에서는 빨간 장미가 피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장미나무를 꼭 닮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흰눈이라 불렀고 다른 하나는 빨간 장미라고 불렀습니다. 두 아이는 신앙심이 깊고 친절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빨강이는 꽃을 찾고 나비를 잡으러 풀밭과 들판을 뛰어다니기를 좋아하였고 흰눈이는 조용하고 상냥했습니다. 흰눈이와 빨간 장미는 자주 숲을 돌아다니며 빨간 딸기를 땄습니다. 귀여운 산토끼 노루, 흰눈이 빨간 장미 맴도네. 새들도 따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 아이에게는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숲속에 너무 오래 머무르다 밤이 되면 이끼 위에 나란히 누워 아침이 올 때까지 잠을 자곤 했습니다. 아침 햇살 눈부셔게 보니 반짝이는 하얀 옷의 천사는 다정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가 틀림없이 착한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천사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두막집은 깨끗했고 여름에는 빨간 장미가 매일 아침 어머니가 깨기 전에 침대 앞에 장미덩굴에서 꺾은 두 송이의 꽃을 놓았습니다. 겨울에는 흰눈이가 불을 피우고 난로 위에 물주전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구리로 만든 주전자는 깨끗하게 닦아서 금처럼 반짝반짝거렸습니다. 어느 눈이 내리는 밤에 어머니가 흰눈아 가서 문에 빗장을 걸어라. 두 소녀는 난로가에 앉아 어머니의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시를 자았습니다. 그들 옆에는 어린 양이 마루에 누워있고 비둘기도 머리를 날개 밑에 파묻고 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마침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빨간 장미야, 어서 문을 열어줘라. 틀림없이 쉴 곳을 찾는 여행자일 거야. 빨간 장미는 어느 불쌍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며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는 커다란 곰이었습니다. 빨강이는 깜짝 놀라 뒷걸음치고 어린 양은 매 비둘기는 퍼드덕 흰눈이는 침대 뒤로 쏙 숨었습니다. 무서워 마세요.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그저 꽁꽁한 제 몸을 좀 녹이고 싶을 뿐이에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면 털이 타지 않게 조심해서 난로가에 누워라. 그런 다음 어머니가 흰눈아, 빨간 장미야, 이리 나오너라. 곰은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두 소녀는 밖으로 나왔고 어린 양과 비둘기도 곰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곰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내 털을 좀 눈을 털어다오. 쓱싹 쓱싹 눈을 털어라. 토닥토닥 눈을 털어라. 쓱싹 쓱싹 곰이 쉴 수 있게 토닥토닥 눈을 털어라. 곰은 난로 옆에 몸을 쭉 펼치고 편안하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친해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잘 시간이 되어 모두 침대로 갔을 때 어머니가 곰에게 말했습니다. 자, 너는 난로 옆에 편히 누워 자거라. 날씨가 춥고 나쁘지만 난로 옆이니까 괜찮을 거야. 동이 튼 후 두 소녀가 곰을 밖으로 내보내주자 곰은 눈이를 달려 숲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곰은 매일 밤마다 같은 시간에 와서 난로가에 누워 두 소녀가 원하는 만큼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곰의 등에 털을 잡아 곰을 굴려라. 봄이 오고 바깥 세상이 초록으로 변한 어느 날 아침, 곰이 흰눈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해. 여름 내내 돌아오지 못할 거야. 어디로 가는데요, 곰 아저씨? 숲으로 가서 못된 난장이들로부터 내 보물을 지켜야 한단다. 땅이 단단하게 온 겨울에는 난쟁이들이 땅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태양이 땅을 녹이고 따스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난장이들은 땅 위로 나와 여기저기 뒤져서 도둑질을 할 거야. 무엇이든 일단 난장이들 손에 들어가면 자기 동굴로 가져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되지. 흰눈이는 곰이 떠나는 것이 무척 슬펐습니다. 흰눈이가 문을 열자 곰은 급히 밖으로 나가다가 빗장에 걸려 곰의 털가죽이 한 조각 떨어졌습니다. 흰눈이는 그 털가죽 사이로 반짝이는 황금빛을 본 것 같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는 두 소녀에게 숲에 가서 뗄나무를 주워오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나무가지, 셋, 넷, 토끼풀도, 다섯, 여섯, 나무가지, 일곱, 여덟. 스들기도. 두 소녀는 땅에 넘어져 있는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도와줘! 무엇인가 위아래로 벌쩍 뛰고 있었어요. 두 소녀가 좀 더 가까이 갔을 때 도와줘! 아주 작고 눈처럼 하얀 수염이 달린 난쟁이가 나무 틈에 수염이 끼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벌쩍벌쩍 뛰고 있었어요. 화가 잔뜩 난 붉은 눈빛으로 너희들은 왜 거기 서 있기만 하는 거야? 이리 와서 날 도와줘야지. 어쩌다 그렇게 되었어요, 난장이 아저씨? 넌 참 어리석게도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는거나. 난 부엌에서 쓸 나무를 쪼개고 있었지. 그런데 그만 나무가 너무 빨리 오므라들어 내 아름다운 흰 수염이 끼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허멀건 얼굴에 바보같이 생긴 너희들은 고작 웃고만 있는 거야? 어휴, 정말 꼴도 보기 싫어. 두 소녀는 있는 힘을 다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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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쟁이를 구해 영차 힘껏 잡아당겨. 하지만 수염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사람을 불러와야겠어.
이런 얼빠진 멍청이. 난쟁이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렇게 초조해하지 마세요. 제게 생각이 있어요. 흰눈이는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난장이의 수염 끝을 싹둑 잘랐습니다. 난장이는 노연하자마자 이런 난폭한 얼간이들, 내 멋진 수염을 잘라내다니 내 눈앞에서 썩 꺼져버려. 난장이는 나무 뿌리 사이에 있던 금이 가득 찬 자루를 어깨에 메고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흰눈이와 빨강이는 반찬거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하나, 둘, 망개구리, 셋, 넷, 미꾸라지, 다섯, 여섯, 소라게도, 일곱, 여덟. 뒷등고리. 냇가에 가까이 갔을 때 흰눈이와 빨간 장미는 커다란 메뚜기 같은 것이 물속으로 뛰어들 것처럼 물가에서 벌쩍벌쩍 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와줘!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난쟁이 아저씨? 물속으로 뛰어들려는 건 아니겠지요? 난 그런 바보가 아니야. 너희들 눈에는 저 망할 놈의 물고기가 나를 당기는 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난쟁이가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수염이 바람에 날려 낚싯줄에 엉키게 된 것이에요. 힘없는 작은 난쟁이는 물고기가 움직이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두 소녀가 도착한 것이에요. 두 소녀는 난장이를 단단히 잡고 영차 영차 힘껏 잡아당겨 영차 영차 난쟁이를 구해 영차 영차. 힘껏 잡아당겨. 그러나 수염과 낚싯줄이 함께 뒤엉켜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위를 싹둑 난장이의 수염을 자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장이는 다시 두 소녀에게 이런 맹추들, 내 수염의 제일 멋진 부분까지 잘라내다니 이제 친구들 앞에 나설 수도 없게 되었어. 너희 둘 다 구두창이 터 없어질 때까지 썩 사라져버려. 난쟁이는 골풀 속에 놓여있던 진주 자루로 움켜쥐고 바위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두 소녀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레이스와 리본을 사러 도시로 갔습니다. 하나, 둘, 시가바들, 셋, 넷, 레이스로, 다섯, 여섯, 일금리본, 일곱, 여덟. 보석단추. 두 소녀는 여기저기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흩어져 있는 황야를 지났습니다. 하늘에 있던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천천히 맴돌며 낮게 날더니 그리 멀지 않는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곧이어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도와줘! 도와줘! 힘껏 당겨. 난쟁이를 당겨. 마침내 난쟁이는 독수리로부터 벗어났지만 두 사람에겐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나를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룰 수 없어? 내 옷이 온통 찢어지고 구멍투성이가 되어버렸잖아. 이 어설픈 시골뜨기들아. 난장이는 보석을 담고 자루를 든 채 바위 아래에 있는 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두 소녀는 난장의 그런 배은망덕한 행동이 익숙해져 있던 터라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 하늘인 구름 양들이 되어서 조용히 떼지어 몰려다니네. 흰눈이와
빨간 장미는 도시에서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황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난장이는 보석을 꺼내 닫고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 빨주노초 반환보 무지갯빛 마법을 걸어 뺏은 왕자의 보석 아무도 몰래 나만 볼 거야. 저녁노를 받은 영롱한 보석이 반짝반짝 빛을 냈어요. 바로 그때 난장이가 두 소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왜 너희들은 원숭이들처럼 멍청하게 입을 벌리고 거기 서 있는 거야? 난장의 회백색 얼굴이 노여움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난장이가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으려고 하는 찰나에 으르릉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곰이 숲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난장이는 겁에 질려 펄쩍 뛰었지만 제때 몸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난쟁이가 여보세요 곰 아저씨 제발 제 목숨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기 저 있는 보물을 전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보석을 보세요. 저 같은 건 잡아먹어도 별로 맛도 없어요. 저기 저 못된 두 계집아이들이 훨씬 연하고 맛있어요. 제발 저 대신 저 애들을 잡아먹으세요. 곰은 난쟁이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앞발로 한 방 후려쳤습니다. 난쟁이는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흰눈이와 빨간 장미가 달아나자 뒤에서 곰이 불렀습니다. 얘들아, 기다려. 두 소녀는 곰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곰은 갑자기 가죽을 벗더니 온통 황금 옷을 입은 멋진 청년으로 변했습니다. 흰누나, 빨간 장미야. 난 왕자야. 내 보물을 훔친 저 악한 난쟁이가 마법을 걸어 나를 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숲을 돌아다닌 거지. 난장이가 죽어야만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었단다. 흰눈이는 왕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빨간 장미는 그 왕자의 동생과 결혼했습니다.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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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딩동 벨 딩동 벨 그들은 난쟁이가 모아놓은 많은 보물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딸들과 함께 오랫동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장미나무 두 그루를 창문 앞에 옮겨 심었습니다. 해마다 그 장미나무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 장미와 빨간 장미가 피었습니다.